첫 번째는 이제 제가 발표할 내용인데요. 요새 뭐 참 많이 나왔던 그 사고 저항성 해결료, Accident Tolerant Fuel해서 ATF에 대한 이제 그 국내외 규제 그 개발 동향하고 이제 규제 동향 요거를 소개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어떤 우리에게 과제가 있나 하는 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배경 현황.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게 그 ATF의 직접적인 그 개발 배경은 그 후쿠시마 사고죠. 그래서 이제 지금 PWR에 경수로에 쓰는 해결료의 그 피복관의 재질이 그 질코늄 베이스의 합금이거든요. 그게 굉장히 그 탁월한 성능의 그 뭐 경제성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기계적 특성 다 좋은데 이제 단점이 이제 그런 고온에서 그 스팀하고 반응을 해서 산화를 급속하게 진행을 시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수소가 발생되고 그게 또 발열 반응이기 때문에 이제 이게 악순환을 해서 이제 이렇게 급속하게 이제 멜팅으로 이르게 되는 뭐 그런 것에서 이제 여기 그 수소 폭발의 그 비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것이 직접적으로 돼서 그러면 이제 그 수소가 이제 발생이 지연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소재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주목되는 것이 이제 여기 밑에 써 있는 그 크롬, 그다음에 철, 크롬, 합금하고 이제 SiC는 뭐 완전히 이제 금속이 아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재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서 이제 개발이 시작됐고요. 미국이 이제 아마 발빠르게 의회에서 2012년도에 이제 바로 이제 예산도 책정을 해주고 그 에너지 부에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하여튼 그 강요를 하죠. 그래서 에너지 부는 그 이제 2022년까지 LTA를 LTA라고 하면 이제 리드 테스트 어셈블리 해갖고서 이제 시범 연료 집합체를 태우는 거를 목표로 해서 3단계 그 개발안을 내서 이제 의회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그러니까 5,700만 불 갖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단말성에 있던 것이 이제 이렇게 그 ATF 개발이 막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트럼프 일기 정권 때 트럼프가 이게 이제 그 국가 해결료 워킹 그룹을 구성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핵주기 부분에서의 미국의 그 글로벌 리더십을 다시 되찾겠다라는 그런 것에 이제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이제 발간이 되고요. 거기에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제 헤일루라고 그래서 하이 에세이 LEU, 그러니까 로우 에너지 유레늄에서, 그래서 이게 뭐 번역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하여튼 이게 5% 이상 20% 미만의 그 농축도를 헤일루로 이렇게 지칭을 합니다. 그다음에 신형로, SMR, 이런 VTR 이런 거에 전반적으로 이제 그 글로벌 리더십을 되찾겠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배경에 깔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사실상 이제 미국의 핵주기 부분, 특히 그 선행 핵주기 부분은 거의 이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말하자면 이제 거의 괴멸 거의 뭐 고사 상태로 이제 빠졌어요. 그러니까 여기 오른쪽 표에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 선이 미국 자체적으로 그 원광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던 건데, 이제 2010년대 이후에는 뭐 거의 이제 그게 없고요. 그다음에 농축 부분도 1980년대까지만 해도 이제 서방 세계의 그 농축을 뭐 거의 그 한 손에 쥐고 막 흔들던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그런 것이
그 원심 분리기법에 대한 이제 그런 거 투자가 소홀하고 그다음에 뭐 관심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것이 EU나 그다음 러시아, 중국 이런 데에 그 주도권이 뺏기고 해서 사실상 이제 미국이 이게 그러니까 글로벌 그 원자력의 리더십을 확보하는데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해결력 부분, 핵주기 부분에서 그 문제가 이제 있어서 이제 이런 거 부분을 회복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그 작년 8월 달에는 이제 그런 거의 하나의 일환으로 러시아산 우라늄 수입 금지법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지금 이게 이제 28년서부터 그 과도기가 끝나고 이제 그때서부터는 러시아로부터는 수입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로 국가에서 지원도 해주고 뭐 이렇게 하고 있고요. 농축 부분, 변환 부분 뭐 이런 것이 이제 지금은 그 지원을 받아서 그 농축 부분도 아까 여러분 얘기 나왔듯이 이제 센트루스가 그 설립을 해서 이제 아주 초기 단계에 시험 생산을 몇 킬로 수준의 시험 생산을 해서 이게 과연 10년 후에 뭐 한수원이 원하는 만큼의 시설이 확장될 거냐 여러 가지 의문사항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그런 이제 글로벌 원자력 리더십을 되찾겠다 하는 것이 바이든 정권에서도 이어져서 이제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네이카라든가 그 니마 이거는 이제 NRC의 그 현대화법을 얘기하고 있고 특히 이제 에너지 액트 이 부분에 이제 그 헤일루를 이것이 이게 공급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뭐 그 여러 가지 조치를 하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NRC에서 그 헤일루에 대한 이제 규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그 1년 이내에 그 대응 방안을 계획을 내라라고 그래서 이제 NRC가 그런 규제 준비 계획을 나옵니다. 최근에 작년에는 어드밴스 액트가 그 발효가 돼서 이게 이제 끝판왕인데 이제 진짜로 이제 세계를 제패하겠다라고 이렇게 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네이카는 뭐 잘 아시다시피 그 ARDP Advanced Reactor Development Program 해서 그걸로 해서 미국의 DOE가 주관해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신형로 개발이라든가 뭐 빌 게이츠 뭐 테라파워 뭐 이런 데 돈 대주고 뉴스케일 돈 대주고 하는 것이 이제 ARDP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서 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어드밴스 법에 뭐 많은 내용이 이제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이게 핵심적인 내용 중에 하나는 그 NRC의 규제 효율화가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고 그 중에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이제 NRC의 그 강령 스테이트먼트를 바꿔라 6개월 이내에 바꿔라라고 해서 금년 1월달에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개정 방향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제 뭐 국민을 뭐 안전 그 방사선으로부터 보호한다 뭐 그런 것만 돼 있는데 이제 거기에 추가돼서 그러니까 원자력이 이제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그 뭔가 하여튼 규제에 의해서 속박되지 않도록 하는 뭐 그런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그 AI발 그 전력 수요 때문에 이제 원자력의 그 수요가 이제 특히 그 SMR 수요가 이제 증가를 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그 4대 빅텍이 뭐 하나씩 그 happen to be 보면은 이제 각각 로형이 조금씩 달라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는 TMI, 그 셧다운된 TMI를 폐쇄된 원전을 다시 이제 그 재가동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걸로 해서 하고 이제 뭐 하나씩 그 이제 원자력 개발사하고 이제 이렇게 협력 관계를 맺는데 그 이제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고 뭐 프랑스도 그렇고 이제 영국도
이런 게 이제 원자력을 이용한 SMR 그 수요 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그 SMR이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뭐 다 좋은데, 그러니까 해결료 이용률 측면에서는 원자로가 작아지면 그 뉴트럴 리키지가 많아갖고요, 중성자가 이제 그 효율적으로 활용을 못해서 주기비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기비 감소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ATF가 들어오면, ATF라는 거는 이제 그 약간 크롬이나 뭐 이런 거를 섞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중성자를, 그런 애들이 중성자를 또 잡아먹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반응도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반응도에 이제 손실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주기 길이가 짧아지고 뭐 그러다 보니까 농축도를 이제 올리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주기비의 이제 기존 경제성 부분하고 이제 맞추지를 못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이제 사실은 ATF는 경수로에 국한된 그런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게 이제 저기죠. 그 액체 뭐 금속모 같은 경우는 그런 그 경수로와 특성이 완전히 달라가고 연료가 달라가고 그런 수소 발생되는 그런 반응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건 가동 원전, 그 다음에 이제 SMR도 경수로형 SMR에 이제 그 ATF가 이제 직접 적용되고, 근데 이제 ATF라고 그러면, 그러니까 또 포괄적으로 보면은 그 헤일루를 포함해서 ATF인 것처럼들 이제 인식들을 하고 있는데, 좀 뭐 약간은 뭐 뭐 이렇게 혼합해서 쓰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그거는 구분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SMR 부분이 그 해결료의 그런 주기 경제성을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그게 이제 회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그 농축도를 올려서 가는 거하고 이제 같이 되고 있다라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ATF가 실용적인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걸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다. 그러니까 ATF는 돈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발전사는 그거를 사용을 해서 어떤 이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중대 사고 발생하지 가능성이 훨씬 많은데, 그걸 위해서 그 비싼 연료를 사서 쓴다는 게 이제, 그래서 유틸리티들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는 농축도를 올리면은 그 지금보다 더 연소를 더 많이 시킬 수 있다. 주기 경제성이 좋아진다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그 ATF가 그런 그러니까 농축도를 상향하는 거하고 합쳐져서 경제성이 제고가 되면서 안전성도 제고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여기 밑에 LEU 플러스라는 것하고 이제 헤일루가 있는데, 헤일루는 5% 이상 20% 전체 거기 사이에 드는 농축도를 전체를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LEU 플러스는 대략 10%까지를 그 LEU 플러스로 하고 있고, 웨스팅하우스사나 이제 가동 원전에서는 보통 지금 올리려고 하는 게 한 7%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그 톤당 그 디스차지 번압이 62,000인데 62,000 메가와트대인데, 이것을 68,000 또는 75,000까지 태울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가는 거는 7% 정도면은 충분하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이제 같이 그러니까 그 ATF 하는 거하고 같이 이제 병행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웨스팅하우스, 해외에서는 웨스팅하우스나 프라마톰이 이제 가장 앞서서 하고 있는데,
개발은 상당히 오래 전서부터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5% 상한 그 농축의 이제 그런 관리에 미국에서는 5%로 이제 그 법적 제한이 있는데 이 부분을 그걸 뚫지를 못하니까 그냥 뭐 개발대로 하고선 사실상 이제 그런 상용화 부분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SMR에 거기 그 비경수로용 SMR은 그 헤일루를 쓰지 한 14%에서 17% 정도의 농축 우라늄을 쓰지 않으면은 발전소가 운영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5% 그걸 넘는 거를 기왕 넘는다면은 기존의 가압 경수로 해서도 그걸 활용을 해서 그 기회에 그러니까 이제 그 주기 경제성도 올리고 이런 ATF를 그런 기술을 차용을 함으로써 안전성도 올리자라고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최근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LTA나 그 연료봉 단위로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괜찮으면 이제 집합제 단위로 몇 다발을 이렇게 태워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이제 배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 불란서 같은 거는 2027년도서부터 이제 뭐 그 들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 이제 뉴스에 보면 금년도에 그 LTA를 지금 시범 장정하는 걸로 그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뭐 늦었지만은 뭐 그렇게 많이 늦은 거라고 보여지진 않는데 이게 이제 그 KNF가 이제 주관을 해서 이거를 이제 국가 과제로 해서 지금 그 페이스 1이 끝났고요. 지금 페이스 2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는 방향은 개발 방향은 이제 해외사하고 비슷하게 그래서 뭐냐면 이제 기존의 피복관에 크롬으로 코팅을 합니다. 그 크롬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그 질코늄 베이스하고 이제 물하고 직접 닿지 않도록 그 크롬 코팅을 해서 그것이 이제 그 반응이 그러니까 그런 그 안정성이 그 10배 좋아지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 소결체 부분에 있어서도 그 뭐 하여튼 그 첨가제를 아주 작은 양의 소량의 첨가제를 추가함으로써 거기서 생기는 핵분열 가스를 이제 소결체 안에서 그게 리테인되게 그렇게 하는 기술이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지금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해결료 주식회사에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노예 실증 시험도 하고 뭐 그래서 작년에 그 연료봉 단위로 해서 그 시험이 이제 그 이미 들어갔고요. 그 발전소내 장전을 해서 들어갔고 금년에 그 리드 테스트 어셈블리가 네다발이 들어가서 이제 연소시키고 나서 뭐 2030년 초에 이제 그 상업 공급을 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말고 조금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그 해결료 소결체 안에다 이제 금속에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미소셀, 마이크로셀이라는 것으로 해서 여기 아래 보면은 저 파란 것 그 경계가 있는 것이 그 금속입니다. 그 몰리브데늄이든지 뭐 크롬이든지 뭐 이런 금속인데 그 금속으로 그 안에 펠렛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열 전도율이 뭐 10배, 100% 정도 향상이 돼서 해결료 온도를 한 20% 이렇게 낮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아직 이런 것이 이제 좀 중장기적인 그런 연구 테마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고 저항성 그 제어봉을 이제 원자력 연구원에서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제어봉이 그 쓰는 소재가 B4C라는 소재인데 이 B4C가 이제 평상시는 굉장히 우수한 성능인데 이게 또 그 온도가 높으면은 거기 들어가 있는 그 안내관의 그 재료하고가 공용 반응을 해서 마찬가지로 그런 녹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면 B4C가 이제 형해화가 돼서 뭐 가스로 해서 날아가고 뭐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제어봉이 없어지면 원자로가 이제 절단나니까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소재를 찾는 것이 이 과제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그런 재료 중에 이제 뭐 유망한 재료들이 히토류 계열들, 그 유로피움, 뭐 디스프로시움, 뭐 해프늄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이 뭐 여기에서 갑자기 나온 게 아니고요. 이런 것들이 그 전에 선행 연구들이 뭐 여러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 뭐 그 해양 원전에 그 유로피움 같은 경우 디스프로시움 이런 것들이 소재로 실제로 이제 쓰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개발을 하는데 이게 이제 그 제어봉이라는 게 이제 뭐 그게 그 히트 소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온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이런 그러니까 공용 반응에 일으킬 정도의 그 온도까지 갈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회의적인 그런 것이 있어서 이거 이제 그 용처에 대해서 좀 얘기가 있는데 최근에는 이게 우리 SMR 그 ISMR에서도 그 24개월 주기에다가 무붕산으로 해서 그 반응도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제어봉을 삽입운전을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지금 그렇게 제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게 안에서 그 연소가 되니까 그 연소되면은 이제 수명이 짧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을 하기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이런 것이 그거 대체 물질로 그런 것이 이제 이렇게 그런 쪽으로 이제 다시 그 연구 방향이 목적이 조금 틀어져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HF가 이제 여기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그 규제가 그거를 허락해 줄 수 있는 그 여건이 돼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국의 HF 규칙 개정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미국의 이제 그 HF 현안은 기술 현안 부분하고 여기 그 제도적인 여기 그 에리어 그 서플라이 체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그거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LU 그 테라파워에서 하는 그 나트륨 리액터가 당초에는 러시아로부터 그 헤일루 20%짜리 농축 우라늄을 도입하기로 하고선 20년대 말에 나트륨을 이제 오퍼레이션 하겠다라는 계획이었는데 이제 이게 러시아 뭐 하여튼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서 이제 거기가 단절돼서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뭐 연기시키고 그런 문제로 그런 것이 이제 서플라이 체인 문제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에 보면은 그 HF가 그 고연소 부분하고가 이제 같이 합쳐져서 고연소로 갔을 때는 지금 현재의 인허가 연소도가 미국은 62,000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62,000을 넘어서야지 ATF를 사서 쓰는 발전사의 그 인센티브가 있죠. 그래서 주기 경제성을 어느 정도는 만회하고 오히려 뭐 좋아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게 고연소 연료를 이제 가야 되는데 그 고연소 연료 핵연료가 이제 같은 그 가상 사고, 로카 같은 사고 시에는 그게 그 건전성에 그게 62,000까지만 입증돼 있고 그 이후 부분은 여러 가지로 그 새로운 이슈들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이 이제 그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있는 것이 그 규제가 지금 그 지침이나 뭐 규칙 이런 것이 지금 이게 이제 그 ATF를 그 허가를 줄 그런 단계에 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조금 요약을 해놨는데요. 이거 뭐 이걸 하나씩 아까 다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러니까 에너지 액트가 2020년에 발간이 되고 이제 NRC가 그 법에 따라서 ATF 규제 준비 사업 계획을 그 제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2022년도에는 이제 그 농축도를 상향시키는 데 필요한 규칙 그 재개정을 이제 계획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뭐 거기 로드맵도 만들고 뭐 이런 거는 별도로 조금 더 상세하게 하고요. 여기 그러니까 그 ATF로 가는 그 방향성이 이제 크게 여기 다 나와 있는데요. 크롬 도포하는 부분, 크롬으로 해서 이제 그 질코늄하고 그 스팀하고의 메탈 그 워터 리액션을 그 방지하기 위한 크롬 도포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 그 다음에 첨가제를 넣음으로써 이제 그 핵분열 가스를 리텐션하는 기능을 더 확실하게 하는 거, 농축도를 지금 기존에 62,000에서 68,000, 75,000 가는 부분들, 농축도 상향 자체, 고연소도 부분, 농축도 상향 자체는 지금 이제 그 5%로 돼 있는 거는 그 크리티컬리티 그 이슈입니다. 그래서 크리티컬리티 이슈를 그 50.68에 이렇게 제한이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해소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여기 이제 현대화법 그 니마에서 그 법으로 ATF를 정의를 내립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기존 원전보다 그 사고 시에 더 정항성이 있도록 하고, 그렇지만 이제 또 그런 안전성만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경제성도 같이 좋아지게끔 이거 낮춰라 하면 이게 뭐 오어가 아니고 and라는 거. 이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항상 이렇게 보니까 그 미국은 이제 그 안전성하고 경제성이 이렇게 균형이 있게끔 그 법이 모든 것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그 Advanced Nuclear Reactor에서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Safety Feature를 인핸스 한다든가 하지만은 이제 그것도 반해서 그 코스트를 낮춰라 뭐 이렇게 해서 균형 있게 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던 이제 ATF 규제 사업 그 준비 계획에 이제 거기 들어가 있는 내용에 조금 그 주목할 만한 내용이 이제 과거에는 사업자가 개발을 하고 그 다음부터 그 NRC가 액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NRC가 이제 이거 그 개발 그 서류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필요하면은 규칙도 개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스태프들을 훈련도 시키고 코드도 개발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 사전에 여기 사업자하고 이제 NRC 간의 사전 접촉을 통해서 예를 들면 이제 그 뭐 포트에서 중요 현상 뭐 이런 그 랭킹을 정하는 이런 것들 같이 만들어서 협의를 해서 이거 스텝 그 교육도 여기 초기 단계에서부터 참여를 시킴으로써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스케줄을 당길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입법 취지하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어드밴스 액트라든가 그 니마라든가 뭐 에너지 액트 이런 데서 그 의회가 요구하는 NRC가 미적거리는 게 아니고 뭔가 그 규제를 효율화하고 있어. 그러면서 안정성도 이제 담보를 하게끔 하는 막 그렇게 하는
것을 이게 이제 그런 추진 계획을 발표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그 농축도 상향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그 스텝가 이제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유틸리티들이 5% 이상, 한 7% 정도를 염두에 두고 이런 그 사업 계획이 있으니 이거를 좀 해달라라고 해서 이거를 이제 그 규제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뭐 그 NRC 그 위원회에서 그 SRM을 이제 발행을 하는데 해서 요거에 따라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규제 계획이 요거에 따라서 규정이 그 개정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의 일환으로 지금 그 현행 규제 체계가 그러니까 ATF가 들어올 때 과연 이게 적용 가능하냐 하는 이제 격차 분석을 NRC가 자체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런 그 ATF가 어떤 그 네 가지 그 사례를 두고 연소도가 상향되는 거. 상향도 지금 6만 2 또는 68 이건 이제 기가와트 데이로 표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68 또는 75 톤당 이렇게 하는 것으로 갔을 때에 어떤 격차가 있을까 하는 것을 보고요. 농축도만 상향시켰을 때, 그다음에 크롬 도포를 했을 때, 그다음에 첨가물 했을 때 이제 이거에 각각에 대해서 현행 규칙이 이런 게 있는데 이것이 적용 가능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을 여기 39종을 대상으로 해서 보고서를 만듭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이걸 잘 분석을 하면은 우리도 많은 활용도가 있을 거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하나의 그 사례인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그 규정이 이제 이름이 있고 그 TNCFR 50.46, 50.68 뭐 이렇게 있고 이제 이게 68로 갈 때 이게 뭐 적용 가능하냐 아니면은 뭐가 문제다, 갭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얘기들 쭉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제 우리가 5%라는 것이 그 TNCFR 파트 50에 거기가 유일하게 이제 그 제한을 두는 게 50.68에 있습니다. 50.68은 임계도 해석에 관한 문제인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이제 그 해결료를 운송하고 이송하는데 뭐 저장하는데 그런 것이 막 엄청난 모니터링을 요구하는 게 그게 파트 71에서 그걸 규정하고 있는데 50.68에서는 그거를 면제해주는 조건으로 5% 이하 써라. 그걸 넘을 경우에는 그거 71을 따라라. 그러니까 그러면 그 유틸리티들이 복잡하니까 5% 미만 쓰는데 이제 이거는 그런 복잡성을 무릅쓰고 가면 되는 거로 이렇게 이제 해결책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격차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이런 regulatory basis document를 이게 작성을 해서 2023년 이제 9월달에 그 공고가 난 건데 지금 이제 현안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이것에 이제 보면은 그 소스텀 선원항 부분에서 그 연소도가 커지면은 선원항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때 지금 이슈가 컨트롤 룸의 그 디자인 크라이테리아가 그 마진이 너무 없어서 그래서 이런 거는 룰 메이킹을 해서 개정을 좀 완화하는 개정을 둬야 되겠다. 그다음에 여기 그 50.68 같은 크리티컬 액시던트 이런 거 보면 70.24 이런 것이 보면은 이제 이런 거는 뭐 해서 뭐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내서 제안이 됐는데 50.46이 그거는 이제 로카 해석에서 이게 내가 얼마까지 가야 되지? 몇 시까지 해야 되죠? 너무 늦어가는 건가? 35분. 4시. 어이구 다 들어갔구나. 지금 이게 너무 시간을 너무 뺏어갖고 요거는 하고요. 지금 요걸로
이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게 농축도를 상향시킨 고연소도 ATF가 규제 체계가 돼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아직 준비가 덜 된 것 같다. 아니 그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ATF가 사실은 정의가 애매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냥 기존 그 원전에 있는 것보다는 좀 좋은 그런 식으로 상대적인 걸로 돼 있어서 법적으로는 그렇게 정의가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정의나 뭐 그 성능에 대해서. 근데 단지 이제 그 환경부에서 발견한 이제 K 텍사노미의 기술 선별 기준에 ATF를 써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ATF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원자력계에서 이제 여기서 그 ATF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어떤 그 전략으로 가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될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해야 될 것 같다. 이게 ATF 하면은 사고가 마치 없는 것처럼 해서 인식이 돼서 잘못 오인돼서 이제 나중에 이게 과연 국민 수용성에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이게 합의를 해서 이런 건 이제 체계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ATF가 사실은 이제 EU 텍사노미에 이미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2025년서부터 적용하라. 금년부터 적용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체코 원전에 수출할 때 이제 그럼 그 ATF를 어떻게 정의를 해서 어떻게 그거를 설득을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K 텍사노미는 이제 이게 신규 원전에는 무조건 적용해라. 근데 신규 원전을 지금 신한울 3사도 신규 원전인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런 것이 또 계속 운전은 2031년부터 적용해라. 근데 이게 어떤 K 텍사노미가 뭐 어떤 의미가 있냐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이게 작년에 그 녹색 채권 한국형 녹색 채권 발행액이 3조 뭐 하여튼 3조 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원자력 부분이 이런 것이 ATF를 적용을 해서 이런 텍사노미에 이제 이런 것 채권 발행에 하나의 그 유효한 수단으로 이렇게 쓸 수 있으면은 이게 도움이 되잖아요. 특히 중소기업들 이런 경우 그렇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ATF가 프랑스도 지금 어떤 ATF가 가장 빨리 가고 있는데 거기에 ATF가 뭐냐라고 할 때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그런 이제 단계별 접근법이 필요하지 않느냐. ATF가 성능이 조금씩 좋아지는 걸로 해서 단계별로 접근하자. 뭐 그런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근데 이게 LEU 공급 보장 문제는 뭐 장문희 박사도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농축 우라늄 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이제 굉장히 그 바이든 정권에서 굉장히 갈등 구조였는데 지금 트럼프 들어와서 또 뭐 약간 흔들리고 그렇지만은 결국은 미국의 그 원자력의 리더십, 글로벌 리더십을 갖고 가려고 하는 그거는 뭐 그 초당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다 하는 거고, 그래서 중국, 러시아하고의 그 패권을 다투기 위해서는 뭐 갈 수도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고 이제 LEU 플러스 같은 것이 그게 이제 지금 이미 기존에 있는 그 우라늄 서플라이어들이 시설 확충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수요가 있어야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농축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자국의 시설이나 자국의 수요 그래서 그게 우선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이제 비경수로형 또는 LEU 플러스로 해서 뭐 이런 걸로 간다고 할 때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이 불일치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우리도 미국처럼 뭐 이런 거 농축 시설을 뭐 어떻게 이제 국내에 뭐 유치하든지 뭐 해서 하고 그다음에 일정 비율을 그다음에 이게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국내에다 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일정 비율을 구입 의무화제하는 이런 방안을 한번 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조금 시간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뭐 코멘트나 질문 한 개 정도 받아야 되나? 5분까지 1분 남았네. 예. 크롬으로 이제 그 코팅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크롬이 그 질코늄이 이렇게 뭐 유택틱 되는 건 그거는 좀 막을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용융점은 질코늄보다 높기는 그렇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얼핏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네. 그렇다면 그게 그렇게 큰 어떤 그 중대사고 같이 이렇게 도심이 막 그 손상돼가는 그런 상황에서 크게 어떤 장점이 있는 것인지 그건 장점이 큰 걸로 예, 그 유테틱 돼서 1200도 되면은 그 반응을 해서 그게 되는데 그거 이상 크롬 융점은 그 이상이기 때문에 예, 크롬 자체적으로는 그래서 크롬은 유테틱 반응을 유테틱 반응이 아니고 하여튼 그 스팀 메탈 리액션이 없어 갖고요. 그래서 온도가 그렇게 상승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그 크롬을 코팅하는데 코팅하는 것이 기법이 이제 각사가 달라요. KNF 다르고 웨스팅하우스 다르고 프라마톰 다른데 그게 이제 생산성하고 그 코팅의 안정성에 그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에 따라 건전성 그게 이제 되는데 KNF는 거기 중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산성 중간 이게 프라마톰이 생산성 되게 느린데 단단해요. 그래서 그 뭐 밖에서 나온다거나 뭐 박리 현상 같은 것이 가장 안정적인데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그냥 스프레이 그 콜드 스프레이 한다고 그러니까요. 근데 여기 KNF는 이제 아크 뭐 이온 뭐 플레이팅인가 뭐 그걸로 해서 이온이 이렇게 침투돼 갖고 상당히 안정적이면서 생산성도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드려도 됩니까? 예. 앞부분에 아까 보니까 SMR ATF를 사용할 경우에 예. 그 반응 그 이점을 이렇게 좀 나열해 놨더라고요. 예. 앞부분, 금방 지나갔는데, 예, 여기 보면. 예. 근데 여기 보면 이건 이게 경제성 측면, 그다음에 운영상의 뭐 플렉시빌리티, 그 측면에서 자꾸 나열을 해놔서 상당히 그 같은 걸 보는데, 그러니까 사고 저항성 그런 거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로 사고가 아까 정의에도 있었지만 사고가 나더라도 잘 견딜 수 있는 이 해결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데 그다음에 안전성이 상당히 전진되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서 뭐 테크노미에서도 뭐 그걸 따라서 분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발표하실 때 간간히 이제 그 뭐 온도를 낮출 수 있고 기체를 감금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을 안정상의 이점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할 때도 그 지금 그 경제성이나 그 운영상의 그 이점보다도 또 중요한 이게 안전성의 ITF를 사용함으로에 따른 그 안전성의 그 이점이 뭐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개발한다. 이 강조를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 나오는데.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제가 앞에 그 설명을 하는 거를
까먹었어요. 한 3분 늦어져 갖고 쫓기면서. 네, 제가 예. 요즘 많이 국내에 많이 관심받고 있는 SMR 개발 중에 있거나 상하지 염두에 놓은 것들이 이제 해일 휘어를 많이 고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전략적으로 확보하는데 이렇게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 잘못하면 안보면 신방 또 제어를 줄 수 있고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든지 그를 위한 어떤 전략적인 어프로치가 필요한지 오늘은 다룰 수 없었지만 다음 기회에는 꼭 좀 뭘 다뤄주시면서 예. 우리 원자력계가 우리 바깥에 벗어나서 과학기술계나 외교적으로 어떻게 맞수시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한 고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 뭐 그거 많은 토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잠깐 뭐 언급을 하고 우리 여기 센터 내에서도 뭐 신동익 대사님 뭐 중심으로 해서 그 한미 그 원자력 협정을 이제 내고 들어갈 때 뭐 이런 것을 이슈화 시켜서 국내 그런 평화적 이용 목적의 농축 시설을 구축하는 것을 아젠다에 올리고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자 하는 부분이고 저는 조금 한 단계 나가면은 그 비싸지 그게 소규모고 그다음에 기술도 이게 블랙박스로 들어오지 않는 한은 우리 자체적으로 한다든가 이렇게 할 경우에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기술이 단계가 후져갖고 그렇게 될 경우에도 비싸더라도 사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이와 달리 어쩌면 전략적인 물자, 중은 전략적인 물자. 그렇습니다. 예, 그럼요. 이분의 자체 수요도 좀 감당치 못할 정도의 공급 능력이라서 네. 우리가 원한다고 돈을 비싸게 살 수 있는 게 아닌지도 모르는 네,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예, 그런 걸 포함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 정도. 우리 연료 분야의 전문가로서 좀 많은 분들의 관심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다음번 하실 때는 조금 포함시켜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 숙제 주는 거. 숙제 하는. 그거 관련해가지고 지금 LEU 플러스나 ALU나 다 이제 어차피 농축을 좀 많이 해야 되니까 지금 전 세계 농축 역량들이 별로 없잖아요. 더군다나 소련하고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 근데 지금 뭐 SMR이나 어드밴스드에서 이런 거 지금 개발하면서 수요는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다음에 이거 개발하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고 해가지고 지금 핵인력을 농축 공장 운영하는 회사들과 상당히 MOU도 좀 맺고 이제 그런 입장인데 뭐 저희는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뭐 MOU 같은 거는 맺는 것 같은데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게 얼마나 효용성이 있을까 의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실질적으로 하려면은 거기 증설하고 그럴 때 돈도 좀 투자해가지고 시설을 확충하는데 그렇게 이제 뭐 선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긴 한데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글쎄요, 그게 농축 지분 노 박사님이 또 잘하실지 모르겠는데 농축 지분 취득하는 거는 너무 그러니까 안 주죠. 참여 안 시킬 거고. 어려울 거라고 그랬어요. 결과적으로 일본 방식으로 갈 경우에는 좀 자체적이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유렌코가 블랙박스 방식으로 유렌코가 져서 지금은 미국 수요의 3분의 1을 유렌코 USA가 담당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그렇게 하면 블랙박스로 전적으로 또 함수가 전부로 해야 되면은 경제성 뭐 이런 거 따져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자체적으로 하고 소규모라도 해놓고서 이제 여차하면 늘리는 거는 그렇게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이걸로 조금 시간을 7분 정도 더 썼습니다. 한 3분 늦게 시작했으니까 걱정 마십시오. 저는 빨리 끝내겠습니다.